그동안도 몇 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S&P 500 지수 500개 종목들이죠. 이 중에 보면 각 섹터가 있습니다. 11개 종류의 섹터로 산업군을 나누고 있습니다. 그 중에 기술주 XLK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종목입니다. XL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달 초 시장을 덮친 이 경기 침체의 공포, 이것을 딛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입니다. 왜냐하면 기술주가 가장 많이 떨어졌거든요. 투자자들이 지난주 경기 침체 공포 확산으로 특히 그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기술주와 반도체주의 주가가 또 그만큼 가장 많이 하락했죠. 대신 가장 많이 하락한 반면에 지금 오를 때도 가장 많이 오릅니다.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다시 공격적인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. 약세장 때는 인공지능 투자의 비효율성, 또 매그니피센트 주가들 이 거품론,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시장이 다시 약세를 딛고 강세로 돌아서니까 기술주들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. 기술주들은 다른 섹터하고 달리 마진, 현금 흐름, ROE, 자기자본 이익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주식시장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섹터 종목들이에요. 그래서 S&P 500 지수 내에 11개 섹터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. 11개의 ETF. 그 중에서도 기술주 섹터에 투자하는 XLK ETF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. 어제 하루 동안 S&P 500 상위 5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. XLG. S&P 500은 500개 종목이죠. 그 중에 10분의 1. 상위 50개 10분의 1에만 투자합니다. XLG가 있어요. 나스닥 종합지수이죠. 약 3,000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.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. 그중에서 나스닥 100 추려서 그 엑기스에 투자하는 나스닥 100 ETF가 있고 QQQ가 있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인베스코 S&P 500 탑 50 ETF가 XLG인데 여기에 순유입된 자금이 2억 1천만 달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. 하루에 2,858억 원에 달합니다. 이 펀드가 약 20년 됐어요. 200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9년이죠. 거의 20년이에요. 역사상 최대 하루 유입액입니다. 어제 들어온 것이 나흘 연속 기록적인 자금 유입이 됐습니다. 그러니 지난주 초에 가장 많이 급하게 떨어졌죠.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4일 연속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됐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7조 2천억 원. 며칠 동안에 전체 시가총액의 4% 정도가 불어났어요. 근데 7조 2천억 원 정도의 ETF면 우리나라로 이 국내 상장된 종목을 해선 상당히 세죠. 많죠. 높죠. 조단위면은. 그런데 미국에 비하면 미국에서 SPY 시가총액에 SPY가 지금 한 740조 정도 되니까 약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. 7조 2천억으로 불어났습니다. XLG가 말이죠. 이 중에 절반은 지난 1년 동안 유입된 액수와 맞먹습니다. 이렇게 XLG로 급격한 자금 유입은 대형 성장주, 특히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 흔들림이 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예요. 나스닥 종합지수 약 3,000개 종목들 중에서 100개 종목을 따로 떼어내서 나스닥 100이 있는 것 아닙니까? 이 종목들에 투자하는 QQQ가 있고 국내에서 원화로 투자하는 타이거를 비롯해서 코덱스, 에이스 많죠? 나스닥 100 ETF가 있듯이 S&P 500개 종목들 중에서 10분의 1, 상위 50개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는 XLG ETF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수익률을 SPY와 비교 한번 해봅니다. SPY는 500개 종목에 투자합니다. 5년 동안에 88% 수익률인데 그중에서 상위 50개 10분의 1에 투자합니다. XLG 117%로 약 33%가 더 높습니다. 그리고 QQQ 나스닥에 투자하죠. 이것은 149%인데 XLK 이것은 S&P 500 내에서 11개 섹터 중에서 기술주에 투자하는 XLK입니다. 173%. 그러니 나스닥 100보다도
S&P 500이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죠. 시가총액을 보면 SPY와 XLG 약 10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또 QQQ가 370조예요. 시가총액이 전체에서 5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근데 XLK는 아직 100조가 안 돼요. 한 90조, 92조 정도 됩니다. 그러니 한 4분의 1 정도 QQQ에. 그러나 수익률은 좀 더 높죠. 또 SPY보다 XLG 수익률이 높듯이 10년으로 봐도 SPY가 177%, XLG는 234%, 또 나스닥 QQQ가 393%, XLK는 457%. 그래서 SPY보다 XLG가 수익률이 더 높고 QQQ보다 XLK가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대신 작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신 수익률이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죠. S&P 500. 그러면 SPY 500개 종목보다는 그중에 상위 50개의 투자는 XLG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. 각자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. 그 다음에 나스닥도 QQQ와 XLK를 보면 5년, 10년 다 XLK가 수익률이 높지만 1998년, 1999년에 상장했습니다. 최초 상장일부터 수익률을 보면 오히려 QQQ가 773%대, XLK 554%로 QQQ가 전체 수익률에선 좀 더 높습니다. 특히 이 기술주들은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그때 아주 폭락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 돌아오는데 15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수익률이 최고 수익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미국의 대표 지수입니다. 500개 대형주들로 묶여져 있는 S&P 500 지수가 그중에 또 섹터별로 산업군을 11종류로 나눕니다. 그 섹터별 ETF가 있어요. 이 미국 섹터별 ETF의 이 티커를 한번 보면 기술 XLK 이것은 67종목의 투자입니다. S&P 500, 500개 종목들 중에서 그중에서 기술주를 뽑아서 67종목의 기술주를 투자하는 것이 XLK. 그 다음에 파이낸셜, 금융서비스 XLF 이거는 71종목에 투자합니다. 그 다음에 헬스케어 셀렉트가 63종목에 투자합니다. 이런 식으로 다 몇십 종목씩 됩니다. 평균. 그렇게 해서 11섹터, 11이 산업군이 있습니다. 이 11개 섹터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이 기술주예요. 그래서 이 중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XLV, XLF, XLY, XLI, XLC 이런 산업군들보다는 이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술주거든요. 그렇지 않아도 애플이나 또 엔비디아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S&P 500의 30%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 S&P 500 중에 이러한 섹터들 중에서 XLK 기술주에 투자를 할 수 있겠고 또 S&P 500, SPY, IVV, VOO 대신 상위 50개 종목에만 투자하는 XLG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. 이렇게 분류된 섹터들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XLK ETF 보면 몇 번 말씀드렸어요. 그동안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40% 이상이었는데 애플이 뚝 떨어지고 비중이 대신 엔비디아가 올라갔습니다.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죠. 그래서 이 XLK 이 종목 비중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비중이 현재 40%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.